오늘은 맥아더 장군한테 대단히 감사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이 7월 14일인데 여러분 7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7월 14일,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나고서 딱 20일 되던 날입니다. 이미 미군이 전투를 해가지고 엄청난 사상자를 냈답니다. 이승만 박사가 맥아더 장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귀하께서 대한민국 군사들을 다 지휘해 주기 바란다. 맥아더 장군이 귀하에 용감한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본관의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이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한테 넘어간 날입니다. 그 넘어갔던 전시작전 통제권이 오늘날까지 미군이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의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50년 7월 14일 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뭐 이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이 유엔군 사령관이 계속 전시작전 통제권, 그때는 그냥 작전 통제권입니다. 전시나 평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기로 했고, 그러다가 1978년이 됐을 때 1978년이 되니까 유엔이 이상해졌습니다. 유엔에 제3세계 나라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지지하는 안건이 통과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요, 이거 지휘 통제를 유엔 구도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사령부를 만든 겁니다. 한미연합사를 만들어갖고 한미연합사가 이제 지휘를 하게 됐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건이 터졌습니다. 광주 사건이라든가 저쪽 부마 사건이라든가 이런 국내 정치에 문제가 생길 때, 특히 광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미군인데 광주에 한국군이 들어갔으니까 미국 책임이다 이겁니다. 미군 사령관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이 내가 언제 가라고 그러느냐, 니네가 그냥 간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은 전시하고 평시를 구분하자. 그래서 전쟁 나면은 미국이 지휘를 하지만은 평시에는 네가 해라 해서 이제 바뀌었는데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1994년 12월 1일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따로, 그리고 평시작전 통제권 따로. 그래서 지금 평시기 때문에 한국군은 한국 대장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 대장이 지휘하는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은 왜 미군이 갖고 있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 70만이 미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미군이 지휘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민족적으로 웃기는 개념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시가 뭔데? 전시가 전쟁이 딱 터졌습니다. 북한이 탱크 500대 끌고 왔어요. 그때 미군 대장하고 한국군 대장이 만납니다. 이거 전쟁으로 쳐야 되겠죠? 둘이 합의를 하면은 국방장관끼리 만납니다. 이거 전쟁으로 쳐야 되겠죠? 예, 이거 전쟁 맞습니다. 그러면 양국 대통령한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게 무슨 전시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시가 선포가 되지 않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맞습니다. 이거 전시입니다. 그러면 그날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문제지. 그래서 전쟁 나는 날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다는 그 무서움 때문에 북한이 아예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놓아 그랬을 때 미국이 야, 전시작전 통제권은 쓴 적이 없어. 전쟁이 안 났으니까 미군이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환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말을 바꿨죠. 전시작전 통제권, 한국군 단독 행사. 그게 바뀌었는데 그거 달라고 졸랐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가 달랐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그래 가져가. 그 미군이 가져가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왜 가져가라는 줄 아세요?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전쟁 났는데 지가 다 싸우려면 책임감이 무거운데 그거를 달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래 가져가 그랬더니 한국 정부가 지금은 말고요. 그럼 준비해가지고 가져가. 그랬는데 가져가겠다고 정한 날짜가 2007년 2월 23일 날 2007년에는 못 가져오고 한 5년 후에 가져오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2012년 4월 17일 이때 대통령이 박근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끝나고 한참 후인데 자기가 있을 때는 아니고 앞으로 5년 후에 4월 17일 나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4월 17일? 그런 거 갖고 오는 거는 4월 17일이 누구 생일인가? 그런 거는 1월 1일 또는 6월 1일, 12월 1일. 왜? 예산 문제니까 4월 17일. 이거 4월 17일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은 한국 가는 비행기표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7일 날 우리가 받아오겠다. 나가 이제 확인은 안 했는데 7월 14일을 거꾸로 읽으면 4월 17일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받아왔다 그러면 이건 고발 대상입니다. 국가안보를 가지고 장난을 한 거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4월 17일 날 대통령인 당시인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좀 용기시켜 주세요.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니 가져가지. 좀 더 연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지 말고 한반도에 문제가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할 테니까 2020년대로 뒤로 그냥 2020년대에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대폭 개선되면 그때 우리가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졌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나와가지고 내 임기 중에 가져올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그래 가져가. 그런데 한반도가 위험하니까 네가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 첫 번째는 이걸 보여줘. 두 번째는 이걸 보여줘. 세 번째는 이걸 보여줘. 그래가지고 세 번 해서 미국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면 줄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죠. 근데 훈련을 한 번도 못했네. 그래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죠? 국가안보를 지키는데 그걸 가지고 1950년 7월 14일을 2012년 4월 17일 714, 417 만약 그것이 정말이라면은 이 사람들은 고발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우리나라가 분단된 것은 국제정치입니다. 국제정치 때문에 분단됐어요. 남한 사람이 분단 원했습니까? 북한 사람이 분단 원했어요. 그리고 둘 다 통일이 염원이라는데 우리에서 오는 통일인데 왜 70년 동안 통일이 안 됩니까? 국제 문제니까 국제정치적으로 타협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일을 잘 보면은 누가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통일을 가장 최악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어느 정도로 반대하느냐? 1950년 이제 6월 25일에 전쟁이 났는데 10월 말에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통일되게 생겼네. 모택동이가 말이죠.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쩔쩔매다가 가자 막으러 가자. 그래서 130만 명을 보냈습니다. 130만 명 중에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만 명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80만의 중국 젊은이의 피를 흘려가지고 통일을 막은 겁니다. 그 중국이 제일 이제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조금 반대합니다. 두 나라가 반대해요. 미국은 반대도 찬성도 아닙니다. 그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너 왜 우리 통일을 반대하니? 나 한반도에 센 나라 생기는 거 보기 싫어. 남한 더하기 북한은 통일은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닙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입니다. 남한 곱하기 북한인데 그럼 남한 곱하기 북한이 뭐냐? 대한민국의 자본과 기술 곱하기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입니다.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학자들이 다 계산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매일 강의하는 건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알려드린 정보입니다. 그게
그냥 하나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어느 학자가 남북한이 통일하면은 북한은 연평균 17%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덩달아 9%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에다가 17%씩 쭉 곱하고 남한 거에다가 9%씩 쭉 곱하면은 통일되고 9년째 되는 해에 영국 경제력이 나옵니다. 세계 5등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통일하는 그날 대한민국에 통일된 그 나라의 인구는 독일하고 같습니다. 통일되는 그날 남북한의 군사력은 프랑스랑 같습니다. 그리고 통일되고 9년째.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너무 꽝이에요. 남한을 100으로 치면 북한이 2밖에 안 됩니다. 2가 채 안 돼요. 그래서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면은 102가 됩니다. 남한이 100일 때. 그래서 이제 그 몇 년을 곱하면은 그래도 9년 후에 대한민국은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를 가진 나라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면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죠. 세계 역사의 강대국들인데. 그런데 이제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더 잘 나가가지고 2050년, 2040년 무렵에 G2까지 갈 수 있다가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들 생각이고 또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이 2040년, 2050년이면은 G2가 될 거야.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힘센 나라가 옆에 생기는 거 싫다. 힘센 나라 옆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가 국제정치의 원칙입니다. 근데 잘라져 있는 대한민국은 가지고 놀기가 좋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거는 힘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 지정학은 중국 사람들은 한반도를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로 칩니다. 일본은 자기 가슴을 향하고 있는 단도로 칩니다. 단도가 부러져 있는 상태고 망치가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자기의 안전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까지 갔다가 통일할 뻔했는데 중국이 내놓는 걸 보고 아이고 에그머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통일을 하려면 미국은 통일하는 게 좋은데 손에 피가 많이 묻을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 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이 커져가지고 미국한테 맞짱을 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게 맞짱을 뜨자네. 그런데 한국을 통일시키면은 중국하고 맞짱 뜨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형성되는 겁니다. 중국, 너 한반도를 너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냐? 그 망치를 내가 쥐고 있으면 되겠네. 일본, 한반도가 가슴을 찌르는 단도라고 그랬냐? 내가 한반도 통일시켜갖고 그 단도를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를 이제 통일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중국이 맞짱을 뜨고 있다. 중국이 맞짱을 뜨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중국하고 맞짱 뜨는데 아주 좋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누가 통일해도 저거는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통일하면은 북한은 중국 싫어해요. 일본도 싫어합니다. 월맹이 그랬습니다. 공산 통일을 한다면 미국 편이 되더라고요. 물론 미국 편이 되는데 30년 걸렸지만은.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는 누가 통일해도 우리 편이 될 거야. 라는 그 지정학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미국을 고마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익만 따지진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 북한 놈들이 통일을 할 수 있게 하겠니? 우리는 자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을 미국이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을 빌리면은 통일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통일은 국제 문제고 힘의 문제인데 지금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괜찮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설득하면 그냥 나도 찬성이야. 대한민국이 자유주의로 통일되는 거 나도 좋아. 아베 정권 때 일본의 우파들이 선언서를 내가지고 아베 정부한테 그 선언서를 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자유통일을 지지해라라고 선언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통일을 원하는 힘이 중국과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힘보다 압도적으로 세졌을 때 그 비율이 크면 클수록 평화 통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지금 이쪽 힘이 한참 세지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3년 후에 통일하자라는 말이 국제정치학으로 봤을 때 그냥 막 황당무계한 소리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리고 중국이 급격하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고
힘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힘은 이거는 사실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다 죽어가는 것을 우리나라 좌파 정부들 또 심지어 우파 정부들도 그럼 낭만주의에 입각해서 저 다 죽었는데 먹이 줘야지. 여기 좌파라는 사람이 북한이 통일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말이라고 해서 그래요. 북한이 통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야윈 늑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멍청한 살찐 돼지가 죽으면 야윈 늑대한테 물려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할 때 통일은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그 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가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이 뭐 이런 나라가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일된 나라는 이 깃발을 쓰든지 이 깃발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통일된 나라는 수도가 평양이든지 서울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통일된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든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으로 나온 적이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 최근에 일을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저 깃발이 틀려먹었다는 걸 설명하는 한 가지 근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영토가 변하지 않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깃발은 없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거가 여기 있는 섬들이 3,000개인데 제주도하고 울릉도하고 독도를 찍어놨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이게 좌파가 만든 깃발입니다. 폼도 안 나는. 그런데 국토는 이제 변하는 것이죠. 볼까요? 고구려 시대 때 얼마나 넓었습니까? 고구려 넓이가 57만입니다. 남북한 넓이가 22만이에요. 고구려를 대체되지. 그게 다 통일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좁을 때는 통일신라는 요거밖에 안 됐습니다. 고려는 그거보다 조금 넓었고 조선이 지금의 우리나라 땅 넓이를 만든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래서 영토는 변하는 것이다. 나라 힘이 세지면은 영토는 넓어져. 그걸 우리가 군국주의, 제국주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경제의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말이죠. 2014년에 서울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울 너네 곧 통일할 것 같아. 니네가 통일할 것 같아. 그런데 너네가 통일하면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무지하게 힘이 세질 거야. 그래서 내가 확신은 못하겠는데 2040년쯤 되면은 만주가 너네 밑에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40년에 만주가 근데 그 만주가 너네 밑에 있는 건 우리가 총칼 나가서 만주 너네 한국이 야가 아니라 만주 사람들이 나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런다는 소리입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한 나라 혹시 있는 거 모르시죠? 몽고가 남북한 땅의 7배 되는 나라인데 인구가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몽골 갔다가 몽고는 전혀 개발되지 않는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치가 미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혀 개발되지 않는 미국이구나. 근데 몽고가 우리 한국 가고 싶어요 그럽니다. 예, 그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2040년에 아마도 이 만주가 한국에 지배해 있을 건데 내가 그때 서울 와서 내 예언이 맞았다는 걸 확인하겠다. 그때 나이가 92살입니다. 그때 92살짜리 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2040년에 92세 되는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왜? 미래학자가 자기 나이 평균도 다 아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서독 더하기 동독은 독일인데 통일 독일인데 그것은 서독이더라.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그것은 북월남이더라. 예, 이게 통일의 방정식입니다. 대한민국 더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한국인데 그것은 대한민국이더라. 그 방정식을 풀으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방정식이 풀릴 수 있는 국제적인 조건이 보니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이 헤매는 일, 김정은이가 헤매는 일, 오늘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고맙습니다. 메가더 장군 둘이 되게 친한 친구예요. 이승만 박사가 5살 형이지만은 이 메가더 장군은 처칠하고 얘기하면은 처칠이 집니다. 말빨에서. 근데 둘이 얘기하면은 메가더 장군은 yes sir, yes sir. 끝까지 yes 하다가 끝납니다. 이승만 박사한테는 상대가 안 됐다는 그 얘기죠. 그렇게 둘이 친한 이런 사람이고 6.25 때 이것은
보십시오. 기적입니다. 기적. 어떻게 이게 파란색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다 빨간데. 정말 저쪽 끝에 요만큼 정말 조그만 지도책 보면 쌀 한 톨도 안 올라갈 대한민국이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고 홀로 살아남았다. 이게 기독교의 힘, 자유민주주의 힘, 미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이 저하고 토크할 때 교수님 우리나라 다 망했죠? 다 끝나죠? 그럼 제가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미국이 있고 자유세력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 보면 참 그동안에 이게 살아남았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북한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 과정을 보면 너무 참 미국이 고맙습니다. 요만큼 남았죠? 경상북도도 다 반쯤 날아가고 대구, 영천, 뭐 이렇게 부산만 남았습니다. 요것만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반격 시작한 거예요. 낙동강 전선에서 겨우 이제 더 이상은 안 밀리고 이제 거꾸로 반격을 한 이제 인천 상륙작전도 해야 되고 밀고 올라가야 될 그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그날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나는 날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각각 큰일 났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났대요. 3·8선 전체에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온답니다. 바로 대통령이 자기 고향집에서 미주리 인디펜던스 거기서 밤 9시쯤 책을 읽고 있는데 잘라고 애치슨 장관이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장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관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이한 뉴스가 있으면은 나를 깨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 때나 전화를 걸어주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고록을 보니까 자기가 그때 읽고 있던 책이 이 세상에 어떤 큰 전쟁도 초기에 잘 대처를 하지 못해서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라고 돼 있는 역사책을 읽고 있어갖고 자기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작은 전쟁은 뭐냐? 한국 전쟁은 작은 전쟁입니다. 그때 미국은 한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바보처럼 굴면은 스탈린 저놈이 독일을 때릴 거야. 그러면 3차 대전이 나니까 또 큰 전쟁이 나서 한국 가서 내가 잘하면은 스탈린이 독일을 안 때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전쟁하러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후에 말이죠. 8월 달에 전쟁이 막 하고 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트루먼 대통령한테 각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 철수한 언제 철수했냐면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다 철수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도 미국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켜줘야 할 나라 등수에서 13등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고 뽑은 겁니다. 근데 전쟁 나니까 싸우러 왔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가 그 질문하니까 말없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보고 미국 대통령들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금방 얘기한 이 트루먼 대통령이 토요일 날 휴가서 쉬던 집이고,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워싱턴으로 가면서 애치슨 장관한테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고 가서 회의를 하는데 일사천리로 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죠. 소련은 나쁜 놈이죠. 북한, 중국 다 나쁜 놈들이죠. 이거 가서 막아야 되겠죠. 군대가 가서 막아야 되겠죠. 일사천리로 해가지고 미군이 7월 1일 날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어느 학자가 위기 상황에서는 민주국가나 독재국가나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똑같다. 대통령이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연구를 해놓은 결과도 있는데 하늘의 뜻이야. 전쟁 나는 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그때 대통령한테 전보 쳤어요. 이 전보 문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겠습니다.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이 국가 위기가 처해 있는데
미국의 수백만 기독교도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공산당들한테 지금 맞짱을 뜨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장이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인구 비례로 한국에 기독교 신도가 많습니다.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쓰러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적이죠. 예, 이걸 보고서 아마도 트루만 대통령이 힘을 빡 얻었을 겁니다. 아하, 나는 이거 작은 전쟁, 큰 전쟁, 스탈린이 나를 쪼다려일까봐 싸우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싸우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예, 그래서 지켜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예, 그때 얼마나 나라가 위험했냐면은 요거만 남았을 때, 경상도 남았을 때, 이게 이 사람이 워커 대장이죠. 워커 장군이 그랬답니다. 우리나라 장군 불러다가 이승만 박사 때는 절대 비밀이야. 이거 영천에서 우리가 지면은 철수할 거야. 그러니까 망명 정부를 세울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대통령한테 절대 비밀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피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참 하나님이 구해준 나라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전사했습니까? 워커힐에서 전사한 겁니다. 워커 대장이 서울 저쪽 광나루 있는 데서 교통사고로 한국군 트럭이 받았나 그래갖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워커힐이란 겁니다. 그 동네가. 저는 이렇게 프란체스코가 일기를 쭉 썼는데 전쟁 나는 날 6월 25일, 6월 26일 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경에. 근데 밤 2시, 3시쯤 됐으니까 메가더 장군이 자고 있었어요. 부관이 안 바꿔줍니다. 야, 깨워라고. 대통령이 미군 장교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깨웠습니다. 장군, 책임지시오. 어떡할 거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면 전쟁 난다고 그랬잖아. 전쟁 났는데 어떡할 거야? 책임질 거야? 예,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그때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또다시 미군 별다섯한테 소리 질러서 전화 걸어서 소리 지를 대통령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때 어떻게 야 깨워 자는 녀석 깨우라고 깨운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철군하면 전쟁 난다고 그랬지. 예,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옛날 외교관들 대단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 가입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에 가서 2층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소련 대사 한 놈이 저기 이승만의 개가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이승만의 개들이 앉아있다 그랬을 때 그때 우리나라 대표 딱 일어나가지고 저기 스탈린의 개가 짖고 있다라고 맞짱을 떴습니다. 우리는 그런 외교를 다시 해야 된다. 근데 됩니다, 여기. 우리 교포 뭐 많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Happy New Year from Korea 1952. 그러니까 1951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 19살, 20살짜리인데 지금들 다 살아계실까? 그리고 저 사진 찍고 전쟁을 2년여나 다 했는데 그중에 또 얼마나 돌아가신 분이 있을까? 예, 이 사진들이 최근에 또 발굴된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7월 1일 날 미군이 도착을 했고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예, 나는 저 그림을 볼 때마다 기분이 참 우울하고 그런데 여기 있던 병사들이 스무시 부대입니다. 540명의 부대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트럭을 타고 조금 올라와서 오산에서 7월 5일 날 아침 새벽 6, 7시 무렵에 북한군 5,000명하고 맞짱을 뜨는 겁니다. 북한군 5,000명, 미군 540명. 근데 7시간 전투했는데 150명 죽었어요. 그리고 30명은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니까 540분에 181명이 없어진 겁니다. 딱 3분의 1. 이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민군이 이렇게 세냐, 저것들이.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것은 진전투로 기록이 됐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다시 쭉 읽어보고서 540명이 5,000명을 7시간 동안 막았는데 북한군이 전열을 정비하느라고 열흘 시간을 끌었습니다.
열흘 시간 끄는 동안에 부산으로 미군의 물자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낙동강을 방어할 수 있었고 반격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이긴 전투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역사에서 다시 기록을 해서 승리한 전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사람들 보면은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참 미국이 폼나는 나라라는 거 문장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들과 딸들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Who answered the call? 그 사람들은 나라의 부름에 대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콜이 뭐냐면은 to defend the country. 어느 나라를 도와주자. They never knew. 알지도 못한 나라인데 그 나라 도와줘야 됩니다. And a people they never met.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라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나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뭐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오고 뭐 문재인도 와서 그랬죠. 미국이 없으면 자기는 없었을 거라고. 당연하죠. 우리 여기서 미국이 없었으면 없었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미국이 막아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다 살아남아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와이 갔다가 저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님인데 아버지 어머님인데 아들 5에 딸 하나인 집인데 그 5명이 장교도 있고 병사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5명이 전부 한국전쟁을 참전한 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 사진을 항상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너네 우리가 이럴 수 있니? 이럴 수 있어? 그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 도와주라고 그럴 때 가서 뛰어나갈 수 있어? 전쟁터에? 그러니까 미국 보고 너네들 그 나라를 배워. 지게지고 가는 병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승만과 박정희에 관한 책을 썼는데 이 사진을 넣었는데 편집하는 분이 한 40대 후반쯤 되는 광주 아주머니였는데 이 사진을 보고 물었어요. 교수님 저기 사진 보고 자기 눈물이 하도 나와서 전라도 말로 너무 짠해서 한참 울었다고. 그래서 내가 위로해 줬습니다. 저 미군들이 지게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요. 지게가 말이죠. 길이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길이 없어도 가요. 그리고 저게 박격포를 이렇게는 못 드는데 지게에다 싣고서는 박격포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저게 쉴 때는 왕이에요. 45도짜리 뭡니까? 그래서 딱 낮잠 자기 아주 딱 좋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근데 영어로는 지게가 없습니다. 영어 지게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지게가 없어서 A 틀, A자 틀 그래서 A 프레임입니다. 지게가. 하여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참 이승만 박사가 전쟁을 끝까지 끝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이거 뭐 이기지도 못하고 몇 년을 이러니. 트루만 대통령 인기가 마지막에 트루만보다 더 인기가 내려간 사람이 없어요. 부시도 그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이승만 박사 오케이. 네가 전쟁을 끝나면 조건이 있어. 동맹을 맺어줘. 동맹을 맺어줘. 그러면 네가 전쟁 안 하는 거 찬성할게. 그런데 휴전조약에는 우리는 사인할 수 없어.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가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 당사국이 아닌 것처럼. 그러고서 또 뭐라 그러면 우리도 유엔군이니까 휴전 당사국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아주 플렉시블하게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끝난 다음에 8월 10일 날 끝나고서 이제 보름 됐을 때입니다. 공산악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오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 통일하러 가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에 너무 바빴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80년대 초반에 동포들도 불쌍하고 학생도 불쌍하고 뭐 접시 닦고 우리 와이프 있지만 직업이 13개였습니다. 뭐 저도 접시 닦고 빵도 굽고 막 그래봤는데 청소도 해보고 그땐 교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괜찮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아마도 재산으로 치면 미국에서 제일 부자인 에스닉 그룹에 속할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평통 자문회의 강의하러 여기 LA 왔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다가 잡지를 보니까 뭐 숫자가 쭉 나오는데 54만 달러를 벌면은 가계 수입이 미국에서 1% 안에 들어가는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참 강의하다가 혹시 여기서 1년에 54만 불 이상 버는 사람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절반쯤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왜 54만 불 했었는지 아세요? 알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미국에서 1%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 가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어제 제가 참 기업 성공을 일군 분의 가서 웨어하우스를 보고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해외 동포들이 나가서 이렇게 다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참 민족의 자산으로 알고 근데 그 힘이 분열이 되면 안 됩니다. 조국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도 같이 화합이 돼야 되고 이 힘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은 그냥 통일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0만 명 모아가지고 말이죠. 1000만 명 딱에 갖고 있으면은 미국 상원에다가 너네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한반도는 이제 통일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마디만 좀 선언을 해줘라. 이게 너무 오래 독일도 통일되고 다 통일됐는데 왜 얘만 남아있니? 그리고 너네들도 조금 책임 있잖아. 6.25 때 통일 안 시켜주고 또 뭐 분단 2차 대전 끝날 때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한반도 자유통일을 지지한다라고 한번 그냥 선언만 한번 해줘. 그 선언 한 번에 이 세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국제무대가 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 가고 있는데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되겠다. 한반도에 1000만 명이 이걸 해달라고 지금 탄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역사가 바뀌고 또 미국도 좋아하는 일이죠. 자기 대전략에 아주 대한민국의 통일은 미국의 대전략에 대단히 좋습니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빨리 갔는데 그래서 동맹을 맺었는데 이 동맹이 얼마나 맺기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와 있던 클라크 대장이 한국과는 군사동맹을 맺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나라 같지도 않은 거가 동맹은 뭡니까? 같이 싸우는 거죠. 미국이 전쟁 나면 한국이 와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문장은 그렇게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도와주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해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처칠이 미국 대통령 보기 바보 같은 놈이 제3세계 늙은 노인한테도 못 당해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다고 또 욕하고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애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 힘으로 나라를 막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막아야 돼. 근데 지금 네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우리 힘으로 막으려면 너 군대 갔다 10년 있다 오는 거야. 북한군은 10년 있다 오거든. 미군이 있어서 우리가 다 2년, 3년 안에 군대를 마치고 오는 겁니다. 북한군한테 물어보세요. 북한 탈출한 놈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북한군 소위에다가 온 사람한테. 한국군요. 그 60만, 100만 안 무서워요. 미군 3만 명이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미군 3만 명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심리적으로만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뭐 오늘 이제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재미있는 그냥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나라 저 강원도에 가면은 세계적인 군사훈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진짜 쏴요. 진짜 쏘는데 이제 쏜다고 해서 총알 맞고 죽는 건 아닌데 총알 맞으면 피자국처럼 이렇게 뻘겋게 돼. 그건 걔는 죽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대가 세 개에 미국에 하나 있고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한국에 있습니다. 정말 끝내주는 훈련장인데 거기에서 상주하는 부대가 북한 괴뢰군, 인민군이에요. 걔네들은 모자도 북한 거 쓰고 물론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근데 걔네들을 북한 총, 북한 교리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매일 훈련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모든 부대가 오면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병대가 와면 걔네들이 북한군이 이깁니다. 공수부대가 와도 이기고 자위대가 와도 이기고 세계 각국 군대가 훈련하는데 다 이기는데 미군한테는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미군이 오면은 그냥 다 쓸어버린답니다. 내가 거기 강의하러 갔다가 그 부대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막강한 나라가 딱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끝만 끊으면은 전쟁 나는 거예요. 북한만 나가면은 근데
미국에 대해서 한국 정부들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편 맞아? 너 우리 편 맞니? 너 보니까 왜 매일 중국 편하고 앉아있어? 너 중국이 또 좋니? 올림픽 할 때는 또 소련 응원하고 앉아있고,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농구하는데 소련 응원하고 앉아있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외무부 높은 관리들이 우리나라 와서 교수 만나보고 심지어는 정식과 의사들까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소련을 응원하냐? 미국이 아니라. 이 병든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그때 미국은 이거 못 쓰겠구나. 이거 포기해. 그런데 정말 냉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너무나 힘이 세졌습니다. 이게 맞짱 뜰 놈이 없어요, 솔직히. 옛날 소련이 미국한테 덤비는 거하고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덤비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계산해 보니까 와, 내가 중국을 막는 게 내 일인데 인도가 내 편이 됐네. 인도. 일본도 내 편이네. 가장 미국 편 열심히 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월남도 내 편이네. 미국 사람이 계산해 봤어요. 인도 더하기 월남 더하기 일본 하니까 인구가 중국보다 많습니다. 돈이 중국보다 많습니다. 일본, 인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만 내 편 하더라도 내가 중국 이기는데 별로 문제가 없네. 이 말 죽어라 안 되는 하고 빼버려. 그 빼버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미해도 미국이 우리를 버리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돌려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부는 반드시 미국하고 거래를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미국하고 친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지금 결실을 맺어가지고 당분간은 그래도 한숨을 돌릴 시간이 되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했는데 여론 신문들이 아직도 다 좌파 쪽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된 다음에 2달 돼가지고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미 관계라든가 안보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뒤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두 마디만 더 하면은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8발 쏜 날이 있어요. 우리도 8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8발 쏘니까 우리도 8발을 쐈다. 근데 그게 그냥 막 신경질 내서 막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8발 쏜 지점이 4개였습니다, 그때. 거기까지 가는 고거리를 다 쏜 겁니다. 근데 고거리를 쐈는데 그 포탄이 전부 에이테킴스라는 미제 미사일입니다. 미국이 그래 너네 7개 쏴, 우리도 1개 쏴줄게. 그래서 미국은 1개 쏘고 우리는 7개를 쐈는데 그 한 발의 위력이 축구장 3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걸 같이 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20대가 떴습니다. 서해바다에 20대가 떠서 북한 까불면은 언제든지 가서 때릴 거야 하고 떴는데 그 20대 중에서 4대는 미국 깃발을 단 비행기가 같이 떠주는 겁니다.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의미가 큰 거예요. 한국 비행기 16대, 미군 비행기 4대. 물론 그 20대가 다 미제 비행기입니다. 떠가지고 어제 보니까 F-35라는 전투기가 있는데 F-35라는 전투기는 스텔스입니다. 스텔스라는 건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인데 내 눈으로는 다 보이죠. 높이 뜨면 레이더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북한을 들어가면은 북한이 그 비행기가 왔는지를 모릅니다. 왔는지를 몰라요. 레이더에 안 나오니까 그 비행기가 한국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팔았죠. 그 놈이 떠서 어제 아주 무지막지한 훈련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말이죠. 자기한테 잘해준 문재인한테는 매일 오지랖이 넓은 놈이라든 둥 삶은 소대가리라든 둥 별 개 같은 소리를 다 하면서 욕을 했는데 정말 자기가 죽어라 미워해야 할 집만 골라서 하는 윤석열한테는 단 한마디도 오늘까지 욕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욕을 먹는 건 우리 국민이 모욕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국민이 소대가리야? 삶은 것도. 근데 지금 이제 국제정치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국력을 계산하는 게 이래요.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50배 강하고 미국은 북한보다 500배 강하다. 근데 500배 강한 나라하고 50배 강한 나라가 친구인데 왜 북한한테 쩔쩔매요?
북한 내일 모레 죽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약속보다 지금 한 5분 초과했는데, 북한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데이터 하나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 깃발 들고 저러는데 저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한 거예요. 통일연구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주한미군 나가면 안 됩니다가 93.9예요. 근데 너네들은 미군 나가야 된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니? 몰랐는데요. 몰랐는데요입니다. 그 사람 답은. 나는 윤석열 찍었어요. 96.4%가 미군 나가면 안 된다로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해요? 그랬더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매일 그랬죠.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야. 그러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80%가 경제도 미국이 더 중요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들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 이러고 있는 것은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미군 장교들이 병사들을 토요일 날 오후에 광화문으로 가서 놀고 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홍대 앞에 가서 술 먹고 놀고 그러는데 광화문 온 애들이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줄 의미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이 세상에 도대체 자기 깃발 들고 이렇게 자기 나라 깃발 들고 이러는 국민들이 어디 있냐. 애들이 울어요. 사진 같이 찍자 그러고. 바로 이런 일들이, 이거 정광훈 목사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목포에 가도 전부 다 태극기 하고 이거 들고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목포에 무슨 체육관에 강의하러 오래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전송도가 미국 깃발하고 한국 깃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북한 핵 문제 강의하러 갔다가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 처음 알았을 때, 이거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저분들이 미국 깃발 들고 있어도 되는 그 이유를 내가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거 하시라고. 예, 그래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내일 모레 골로 간다는 얘기, 둘이 걸었죠? 우리는 이거 걷는 것만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둘이 걸은 시간이 42초라는 사실을 계산했습니다. 둘이 42초를 걸었대요. 왜 숫자를 42초를 썼을까? 42초를 걸었는데, 얘가 헉헉거려가지고, 그래서 나무 벤치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서 앉아서 얘기합시다. 그래서 간 거예요. 미국 정보 보고서에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젊은 친구가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흥분해가지고 숨을 그렇게 몰아쉬었을 수 있다. 42초 동안에 35번을 쉬었습니다.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그러면 1분 동안에 50번 쉰 거가 됩니다. 여러분 1분에 숨을 50번 쉬면은 얼마나 헉헉거리겠습니까? 그 설명에 그 밑에 정상적인 어른은 18번 쉰다. 그 내가 책 읽다가 글 읽다가 1분 쉬었습니다. 숨 쉬느라고. 근데 그 밑에 이렇게 나와요. 김정은이가 남한 대통령 만나서 흥분했을 수도 있고 심장이 아주 나쁠 수도 있다. 참고로 그 친구는 5피트 6인치, 167cm, 몸무게 300파운드, 136kg, 하루에 담배 4갑. 제가 이제 골로 갑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거를 좀 며칠 전에 저 플로리다에서 강의했더니 그 중에 의사 한 분이, 그러면 40에 죽는데 저 정도면은, 지금 38입니다. 딱 3년 남았습니다. 야, 옛날에 김정일 죽었을 때도 다 끝난다고 그랬잖아. 예. 김일성 죽을 때도 끝난다고 그랬잖아. 우리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가 착각을 한 거가 김정일이 있었고, 그리고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김정은이 있다는 걸 잘 몰랐던 거죠. 김정은이 죽고 나면은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있는 놈 많은 놈 한 놈이 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쟤는 이 능력이 안 되는 놈입니다. 얼굴 보세요. 한 달 사진이면 한 달. 한 달 전에 이랬고 한 달 후에 이랬어요. 제가 제 사진을 수백 장 갖고 있는데, 같은 사람인가요? 얘가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냥 진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30초면 귀가 칼귀입니다. 칼귀. 가끔가다 잘못해갖고 부처님 귀 달고 나온 놈은 가짜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봅니다. 미국에서도 다 보죠. 요거 결정적인 뉴스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North Korean military cuts food rations for officers to just 10 days per month. 북한은 장교들의 식량 배급을 한 달에 열흘치로 줄였다. 오마이갓 아시죠?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하루에 한 끼 주겠다. 한 달에 열흘치니까. 김정은이가 장교들한테 이제 가을에 추수가 잘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해에 북한 최악의 홍수가 나서 심지어는 핵시설도 물에 잠겼다.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더 줬다라는 소리는 그 이후에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북한이 골로 가고 있고 중국이 미국한테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죽어가고 있는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국이 죽어가고 있는 거, 중국이 부자 나라라고요. 작년에 시진핑이 말이죠. 이제 중국은 소강사회가 됐다. 이제 그래도 등 따스운 사회가 되었다 이겁니다. 뭐 우리가 미국처럼 BMW는 못 타고 다니고 테슬라는 못 타고 다녀도 이제 괜찮아. 그랬더니 중국의 2인자인 경제부총리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오. 중국인 중 월 수입이 1,000원, 우리나라 돈 15만 원, 미국 돈으로 125달러, 월 수입 125달러 이하가 5.600명입니다. 월 수입 250달러 이하가 9억 6,400만입니다. 10억 명이 한 달에 250달러로 사는 거예요. 저거 아직 멀었습니다.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일부가. 이 나라 이제 곧 망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제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미국을 앞서지 않겠어? 미국이 바보입니까? 이때까지 기다리게. 이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제정치학의 수준입니다. 나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학자가 이제 몇십 년 있으면 중국이 앞선대요. 근데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착한 나라니? 너네 미국 싫어하는데 매일 미국 깡패라고 그러는데 그 깡패가 중국이 자기랑 맞먹을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아? 나는 말이야. 중국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쯤 됐을 때 밟아버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밟아버릴 거예요. 경제적으로. 밟아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저기까지 가도록 놔두는 미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2등이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를 양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무슨 전쟁, 하물며 미국 같은 나라가 지보다 훨씬 센 나라랑 싸워갖고 독립을 이룬 나라가 영국은 그때 세계 초강입니다. 미국은 약소국입니다. 예, 워싱턴 대통령이 그랬죠. 우리도 언제 프랑스나 영국처럼 강한 나라가 한번 되어보나. 한탄을 했습니다. 예, 영국군이 워싱턴에 와가지고 대통령 사는 집을 불질러 버렸죠. 불질러서 꺼먹혔던 거를 울면서 흰 페인트 칠했습니다. 그게 화이트하우스입니다. 예, 이런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강이 됐는데, 그런 나라가 중국한테 하물며 이번에 딱 몰고 가는 거 보세요. 나토까지 다 합쳐서 중국을 받자. 한국 너도 와. 우리 대통령이 나토에 갔죠. 뉴질랜드 너도 와. 호주도 오고 일본도 와라. 그래서 지금 세계가 자유국가 전부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가 한 편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한 편. 그리고 다음이지. 우리가 미국한테 도와줄게. 네 전략에 우리가 앞장서 줄게. 그 대신에 너는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방향으로 몰고 가줘. 그런 게임 끝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은데 거기에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천만 조직입니다. 이 조직을 갖고 있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광화문에 뭐 이상한 놈들 데모하러 나와요. 그럼 내일 집합 우리는 10만 명만 나와. 우리가 그 광화문에서 계속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일 애를 쓰는 이유는 저쪽 세력한테 광화문을 다시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매주 나갔는데 요 몇 주 쉬고 있어요. 이제 8월 15일 날 대폭 모이려고. 그때까지 우리 약간 뭐 1,000만 서명도 잘 하시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에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15분이나 무리 약속을 어겼는데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